안녕하세요. 일상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2%가 1인 가구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또 3분의 1이 30, 40대입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지 이미 오래죠. 신혼집 대신에 온전히 나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인테리어 수요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일상공간에서 진행한 1인 가구 인테리어 사례를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두 곳의 원룸과 두 곳의 아파트, 총 4개의 프로젝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A 고객님. 대부분의 생활을 TV 앞과 침대에서 하시는 고객님은 거실과 방이 구분되어 있는 집보다는 오히려 원룸이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대요. 원룸이라도 용도에 맞게 구분되어 있다면 생활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 일상공간이 그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A 고객님은 사교적인 맥시멀리스트였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요리해주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룸이어도 다이닝 공간이 꼭 필요했어요. 각종 피규어와 게임 CD, 브랜드 커피의 스페셜 에디션 찻잔과 같은 살림살이가 많으신 취미부자 맥시멀리스트였죠. 공간에 비해 물건이 적지 않아서 효과적인 수납 계획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선 집의 컨디션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이 되어가는 오피스텔이라 전체적으로 노후되었고 마감재 색깔과 조명의 조도도 낮아서 전반적으로 실내가 어두웠어요. 집의 모양은 길게 빠졌지만 부피가 큰 수납장과 실외기실 등으로 턱진 곳이 곳곳에 있었어요. 짜임새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주방을 바꿨습니다. 보통 원룸에 있는 작은 개수대와 가열대로는 고객님이 원하는 요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디귿자 싱크를 짜 넣으면서 넓은 개수대와 3구 인덕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집 가장 안쪽 턱진 공간은 다이닝룸으로 꾸며서 대여섯 명이 함께 어울려도 충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택 시에는 작업도 가능한 공간이에요. 큰 창 바로 옆에 다용도 테이블을 두어 그림 같은 도심 풍경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기존에도 붙박이장이 없지 않았지만 수납 형태가 단순하고 또 집의 중심부에 튀어나와 있어서 다른 물건을 배치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세로이 주방 싱크대와 연결되는 형태로 붙박이장의 위치를 바꾸고 안쪽 수납 형태를 다양화했어요. 싱크대도 상부장을 짜 넣어서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게 했고요. 가전제품이 빌트인처럼 넣어진 곳도 수납장입니다. 수면 공간과 작업 공간을 구분짓는 침대 옆 수납장도 있으니까 크고 작은 보관용품이 다 수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취미용품을 갖고 계셨던 고객님. 보관도 해야 하지만 전시해놓고 봐야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모듈러를 들여놓아 예쁜 물건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출형 수납장을 제안드렸습니다. 우선 소장하고 있는 예쁜 물건들과 반려동물, 고객님의 힐링 포인트가 맞고요. 리클라인 체어이든 침대 위든 수시로 TV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푸신다고 하셔서 수면 공간과 거실의 구분을 희미하게 했습니다. 이동형 스탠드 TV도 이 이유로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반신욕입니다. 작은 화장실이지만 앉아서 반신욕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해서 조정욕수를 쌓아 고객님의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B 고객님은 차분한 여행, 미술 애호가입니다.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된 공간이기보다는 홀로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시는 분이셨어요. 원래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하셨는데요. 집이 익숙하고 편하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밖에서 리프레시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집이 즐거움을 주는 곳은 아니었던 거죠. B 고객님을 위해 집이 편안함을 넘어 리프레시 되는 곳으로 변신시켜야 했죠. 집이 반듯하게 긴 모양을 갖고 있었고요. 베란다는 거의 창고처럼 쓰여지는 외부 공간에 가까웠어요. 집 안의 가구와 물건들은 벽을 따라 배치되어 있어서 산만한 인상을 주었고 입구 쪽의 주방, 안쪽의 침대 외에는 통로와 같은 어중간한 성격의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 외에는 딱히 뭘 하기가 애매한 형태였죠. 바뀐 모습입니다. 양옆으로 흰 벽과 수납장,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지는 조명까지 미술관 같은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미술품과 액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갤러리 같은 느낌을 더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기분 좋아지는 집이 완성되었어요. 여행 사진, 아기자기한 소품 모두 고객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라 의미가 더 큽니다. 지나치는 통로 같았던 집의 중앙 부분을 가로질러 테이블과 수납장이 놓여졌는데요. 좁다는 느낌보다는 공간 구획이 잘 되었다는 인상이 들지 않으세요? TV를 침대와 떨어뜨려 배치해서 안쪽에 수면 공간과 구분된 거실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주방과 이어지는 큰 원목 테이블은 조리대 겸 식탁, 때로는 작업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멀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 리프레시도, 작업도 가능한 집이 되었네요. 집 전체가 고객님의 힐링 공간으로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더 기분 좋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과 베란다입니다. 이 공간은 여행을 좋아하는 고객님의 추억을 되새겨주는 디자인 타일을 선택해서 그 역할이 더욱 빛나게 됐어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분위기를 내는 투톤의 모자이크 타일.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또 몽돌 해변의 자갈을 닮은 동그란 모자이크 타일이 깔린 베란다는 테이블을 두고 1년에 3계절은 문을 열어 반실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입니다. 이렇게 원룸의 인테리어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팁은 공간 분리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작아도 공간 분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 꼭 벽을 세우지 않아도 파티션, 수납장, 테이블 등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다음에 보여드릴 두 현장은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각 고객님의 생활 패턴과 필요에 따라 어떻게 공간을 쓰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봐주세요. C 고객님 댁은 23년 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고객님은 단열과 누수와 같은 집의 기본 기능을 보강하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집의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신 실용주의자입니다. 집의 실용성을 이야기할 때는 수납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집은 방 3개의 주방, 화장실 1개가 있는 구조였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주방의 싱크대는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집안 살림이 다 드러나고 식사 공간도 애매했죠. 주방과 닿아 있는 방은 거실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놓인 미닫이 문이 되려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작았지만 욕조도 있었고요. C 고객님 혼자 살 이곳은 평형 대비 방의 개수가 많았고 그래서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웠죠. 고객님께 과감하게 방 하나를 포기하고 주방의 싱크대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탁 트인 시야와 여가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키가 크신 고객님에 맞춰 싱크대 높이를 조절하고 식사가 가능하시도록 인조대리석 상판의 폭을 넓게 해서 식사용 테이블로도 사용하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을 활용하고 방 하나는 침실, 또 하나의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합니다. 혼자서 충분한 공간이죠? 공간 대비 활용도를 고려해서 작은 화장실에 있던 욕조를 빼고 파티션을 두었고요. 그리고 수도의 위치를 조정해서 전보다 넓은 샤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한 톤의 타일로 벽과 바닥을 통일한 이 화장실이라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기존에 신발장조차 없었던 현관 공간을 더 넓히고 천정까지 닿는 신발장을 설치했어요. 대신 부양형으로 아래쪽을 띄우고 조명을 넣어서 기능적으로도 사용하기 편리한 추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신발장 중간의 오픈형 선반은 잠시 손을 잡고 몸을 가누기에도 좋게 되어 있죠. 이 신발장은 주방의 키 큰 장과 연결돼서 출입구에 복도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벽 쪽으로 키 큰 장을 두었고요. 넓어진 주방 싱크대를 따라 하부장을 꽉 채워 넣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상부장 없이 개방감 있는 싱크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방 하나는 아예 옷을 수납하는 드레스룸으로 역할을 주었습니다. 붙박이장이 아닌 시스템장을 설치해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후에도 철거나 재설치가 용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수납을 확보한 덕에 침실은 킹사이즈 침대를 두고도 여유로운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가장 걱정하신 부분인데요. 복도식 아파트인 데다가 건물의 끝에 위치한 세대라 곰팡이와 단열을 신경 많이 쓰셨어요. 모든 공정에 우선해서 기밀성 높은 이중창으로 샤시를 바꾸고 단열을 보강했습니다. D 고객님 댁도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가졌어요. D 고객님은 집이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기를 바랬습니다. 지극히 모던한 성향을 가진 고객님으로 시각적으로도 공간이 정돈되기를 바라셨고 선 위주의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셨습니다. 기존의 집은 1층인데도 불구하고 현관 공간이 실내와 너무 개방돼 있어서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냉장고장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실제보다 더 좁게 느껴졌어요. 30평대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각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집 안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느냐라는 기능적인 고민을 주로 했던 현장입니다. 방 3개를 침실, 서재,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로 각 방의 역할을 정하고 요리와 세탁 등 가사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주방 공간을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주방과 다이닝의 기능이 잘 되어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주방 가전이 필요한 요즘에 맞는 넓은 보조 주방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일상공간은 주방 베란다를 보조 주방으로 정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드레스룸의 크기를 줄여서 미닫이 문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주방과는 냉장고 이동하는 동선이 연결되고 드레스룸에서는 워시타워를 이용하는 동선이 연결되도록 변신. D 고객님이 딱 원하던 지배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가 많죠. 고객님은 그래서 집안 곳곳에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넣었어요. 먼저 집의 모든 조명기기의 색깔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공사 당시에 컨트롤러를 매립해서 휴대폰과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커튼은 전자동 커튼, 멀리 주방에서도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도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종이라서 겨울철 퇴근 전 1시간 전부터 보일러를 틀어놓아 따뜻하고 아늑한 집으로 귀가할 수 있고요. 도어락도 휴대폰으로 비번 설정, 임시 비번 설정이 가능해서 택배도 문 밖에 두지 않고 안전하게 집 안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셨대요. 대단한 기능주의 고객님이시죠? 주변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모던한 취향의 D 고객님도 그런 편이셨어요. 그래서 선이 강조된 디자인과 비노출형 수납을 설계 디자인의 기본으로 했습니다. 목공사를 할 때 거실에 TV를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했고요. 매립형 조명과 융 스위치, 그리고 융 콘센트를 선택해서 선의 미를 강조했습니다. 주방의 타일도 1200에 600각의 타일을 사용해서 줄눈의 개수와 간격을 최소화하고 주방기기와 싱크대와의 선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화장실에는 큰 타일, 반듯한 조정 욕조, 선이 강조된 액세서리 등을 설치해서 깔끔함을 표현했습니다. 1인 가구의 아파트 인테리어처럼 방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욕구와 니즈에 따라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필요에 집중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은 꽤나 재밌답니다. 오늘 이렇게 4곳의 1인 가구 인테리어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댁에 참고하고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남과 다른 것이 틀린 길은 아니라는 것,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